휴가 계획 망쳐서 울게 만든 며느리가 더 많이 울고 있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어머니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결말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며느리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여행 계획 세우다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잠시만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올해 65세 박영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건실하게 키워서 좋은 며느리 만나 결혼시키고 이제 손자까지 생겨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 민수는 34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 수진이는 32살로 간호사예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작년에 손자 준이가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며느리와 저 사이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뭐랄까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으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였죠. 수진이는 항상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면이 있었고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올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손자 준이가 돌이 지나면서 활발해졌는데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올여름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좀 가면 어떨까? 준이도 크면서 여행 다닐 나이가 됐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하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역시 며느리도 가족 여행에 관심이 있구나 하며 기뻤어요. 그럼 내 일정이랑 민수 휴가 언제 되는지 알아봐서 알려줄래? 그럼 내가 다 준비할게. 수진이는 네, 알겠어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했죠.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8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민수 오빠 여름 휴가가 그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메모하며 알았어. 그럼 그 일정으로 내가 알아볼게 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어차피 가족 여행을 가는 거 우리 남편이랑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 여동생 가족도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여동생 영숙이는 저보다 3살 어린데 혼자 사는 과부예요. 평소에 외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영숙이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영숙아,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혼자 있지 말고. 영숙이는 언니 정말? 나도 갈 수 있어? 요즘 너무 심심했는데 고마워. 하며 좋아했어요. 이제 일정이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펜션을 알아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8월 둘째 주에 6명이 묵을 수 있는 좋은 펜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른 4명, 아기 1명,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유 공간까지 생각해서 방 3개짜리로 알아봤죠. 강원도 속초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여러 곳 비교해봤어요. 리뷰도 읽어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며칠을 그렇게 알아본 끝에 딱 맞는 펜션을 찾았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 바베큐 시설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잔디밭도 있는 완벽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수기라서 예약이 거의 다 찬 상태였던 거예요. 펜션 사장님이 8월 둘째 주는 이미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다른 주는 어떠세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와 약속한 일정이라서 아니에요. 꼭 그 주여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했죠. 다행히 펜션 사장님이 그럼 예약금을 먼저 넣어주시면 확정해 드릴게요. 다만 취소하시면 환불이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알겠어요. 바로 입금할게요 했어요. 5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기꺼이 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펜션 예약했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속초 바닷가 펜션이야. 정말 좋은 곳이더라. 수진이는 벌써 예약까지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왜 그런지 좀 어색했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냥 뭘 고생이야, 가족인데. 그리고 고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알아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여행 준비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바베큐용 고기는 어떤 걸로 살지, 아이용품은 뭘 챙겨야 할지, 숙소에서 먹을 반찬들은 어떤 걸로 준비할지. 머릿속이 온통 여행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수진이가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행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해도 안 해. 알겠어요 하는 식으로 대답이 짧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마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간호사 일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행 일주일 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마트에서 여행용품들을 사면서 정말 설렜어요. 이번 여행에서 며느리와도 더 가까워지고 손자 준이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행 3일 전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수진이에게서요. 어머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이번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못 간다고? 수진아 무슨 소리야? 벌써 예약도 다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해외여행을 계획해 놨거든요. 이미 항공료도 결제했고 호텔도 예약해 놨어요.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이요. 잠깐 뭐라고요? 해외여행? 그럼 우리 가족 여행 얘기했을 때 왜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일정 물어봤을 때 왜 8월 둘째 주라고 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때는 그냥 휴가 일정만 말씀드린 거였어요. 해외여행은 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수진아 그럼 나한테 일정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해외여행 계획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벌써 펜션도 예약하고 예약금도 50만 원이나 냈다고 했잖아. 그것도 취소 안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빨리 예약하실 줄 몰랐어요. 빨리 예약했다고요? 성수기라서 늦으면 자리가 없어서 서둘렀던 건데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럼 수진아 너희만 빠지고 우리끼리라도 갈 수는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도 같이 일본 가기로 했어요. 준이도 데리고 가고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도 여동생도 저도 모두 빠지고 며느리 가족만 일본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서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 몇 달 전부터요? 그럼 제가 가족 여행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50만 원은 둘째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력감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여동생 영숙이에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벌써 여행 간다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수진이의 전화부터 해외여행 계획까지 모든 걸. 남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일본 여행? 그럼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약금도 날리고 영숙이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편은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잠깐만 여보. 성급하게 화내지 말고 좀 생각해보자. 사실 저는 그 순간에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해외여행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제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너희 일본 여행 간다며? 민수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예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서. 그리고 준이 여권도 벌써 만들어놨고. 민수야, 엄마가 화내는 건 여행 가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왜 말을 안 했느냐는 거야. 그게 엄마가 펜션 예약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아니, 편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외로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저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 영숙이에게 전화를 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영숙아, 미안한데 여행이 취소됐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울먹이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숙이는 언니 그 며느리가 너무하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65세의 초라한 시어머니. 손자 하나 보고 싶어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진 사람.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는 거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여보 울지 마. 우리라도 어디 다녀오자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될까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며느리에게 일정을 물어봤고 그 일정에 맞춰서 예약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일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 가족은 예정대로 일본 여행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둘째 날 밤이었을까요?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갑자기? 여행 잘 다니고 있지? 엄마,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운다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한다고 계속 그래요. 여행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엄마, 수진이가 말하는데. 사실 해외여행은 수진이 엄마가 암 수술 받고 나서 회복 기념으로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였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민수야, 그럼 왜 그 얘기를 진작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고. 그리고 시댁에서 며느리 친정 일로 신경 쓰게 하는 게 죄송하다고. 아, 그랬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는지, 왜 그렇게 어색해했는지. 민수야, 그럼 지금 수진이는 어떤데?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걸 다 망쳤다고. 예약금도 날렸다고. 고모까지 섭섭하게 했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수진이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민수야, 수진이한테 전화 바꿔줄래? 잠시 후 수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괜찮아. 내 마음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유방암 3기 판정받고 수술했어요. 다행히 잘 됐는데. 엄마가 회복하면서 한번 같이 여행 가자고 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진이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펜션 예약하셨다고 하실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고, 안 드리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저는 그동안 수진이를 얼마나 몰랐던 걸까요? 수진아,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가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완벽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저같이 부족한 며느리가 친정 일로 고생시켜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만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진아, 엄마는 괜찮으시지? 네,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멀리 여행을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수진아, 여행 잘 다녀와. 엄마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예약금도 그렇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며 안쓰러워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저에게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 모습 본 것 같아요 했어요. 그 사진 속 수진이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직은 조금 야위셨지만 딸과 함께여서 그런지 환한 미소를 지고 계셨거든요. 수진아, 다음에는 우리 엄마도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네? 정말요? 그럼. 우리도 가족인데.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뚝뚝했나 봐.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솔직해지게 됐죠. 몇 달 후 우리는 정말로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희 부부, 민수네 가족,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까지 함께. 이번에는 아무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함께요. 그 여행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사람들이구나. 수진이는 저를 무서워했고 저는 수진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오해가 풀리고 나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수진이는 제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그때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저도 답해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 가족. 참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